국민을 충격소로 몰아갔던 사건, 그 뒷얘기를 철저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있었던 편의점 차량 난동 사건,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교에 있는 한 편의점 내부입니다. 보세요. 저 중형차가요. 내부에서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갔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보세요.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었고요.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이윽고 저 안에 아수라장된 상황에서 경찰들이 제압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도요. 저 차량 운전자 급기야 순찰차도 들이받고 결국은 공포탄을 발사한 후에야 제압이 됐습니다. 여성 운전자였는데 30대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런 끔찍한 일이 왜 발생을 했냐면요. 갈등의 시작은 상당히 좀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 편의점 본사에서 지난 5월에 어린이 사생대회, 그림대회를 이제 했는데요. 개최를 했는데 이 해당 여성의 딸이 이 편의점 점주를 통해서 그림을 출품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네. 이 작품이 제대로 출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이거 편의점 점주가 고의로 이 해당 본사에 보내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통해서 이런 난동까지 부리게 된 겁니다. 아하. 사실상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보낸 건 맞는데 중간에 분실이 됐다라고 하고요. 네. 이 난동이 이번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요. 아하.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고 네. 계속 난동을 부려서 모욕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중에 이런 난동을 아하. 또 되풀이한 겁니다.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하기에는요. 저 난동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참 그 딸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지나치다 못해 너무 정말 지나친 것 같은데요. 저분 같은 경우는 뭐 맨정신으로 즉 술도 마시지 않고 뭐 그런 상태라고 그러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우리가 급발진 같은 걸 해가지고 편의점을 탁 들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네. 저런 식으로 맨정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전진 후진을 계속하면서 20여 분 동안 안을 갖다 난장판으로 그러니까요.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네. 결국 이제 구속이 되고 말았는데. 아, 그래요? 하하. 예. 그래서 어제 수원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뭐 이유 같은데 네. 저는 제가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안이 상당히 중요해서 네. 구속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차량이라고 하는 매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을 해서 유리 파편으로 편의점 업주를 다치겠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특수상해 그리고 네. 특수 재물 손괴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뒷얘기가 전해지면서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이 여성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2018년 4월이었는데 네.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그때 이 여성의 남편이 이 자신의 아내 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입원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뭔가 이 감정을 참지 못한 일이 종종 있었으니 남편이 오죽하면 아내에게 입원 치료를 권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두 사람이 병원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여성이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나버린 겁니다. 아하.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가던 길 그대로 병원 외벽을 차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 당시 또 재판을 받았고요. 특수재물 손괴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을 하지 못하고 2년 만에 또다시 차를 몰고 비슷한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한 번이야 실수라고 100번 양보하지만 이 정도면 상습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18년 4월 달에 홧김에 병원을 들이받았잖아요. 네. 4월 달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9월 달에 바로 그해 9월 달에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아하. 입원을 해서 분노 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았는데 네. 별로 차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이혼을 네. 했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딸과 올해 네.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딸과 같이 살아왔는데 올해 6월 달에 지금 문제가 된 그 사고를 일으킨 편의점에서 또 행패를 부렸다고 하니까 네. 아마 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딸과 둘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럼 딸 그 아이는 과연 안전하게 잘 컸는지 아이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경찰이 공포탄을 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면 이번 이 사건은 죄질이 그렇게 가벼울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죠.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기존의 범행보다 더 중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더더군다나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온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국민을 충격소로 몰아왔던 사건의 뒷얘기를 다시 파보는 두 번째 사건. 여러분, 해운대 환각질주 7중 추돌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오늘 오전 그 가해자가 운전자가 법원 출석 후 나오는 장면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사고 당시 기억나십니까? 대마 처음 폈나요? 모든 혐의 인정하시나요? 동승자가 없습니까? 죄송하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결코 이 사고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너무나 무거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 환각질주로 7명을 부상에 이르게 한 이 운전자 결국 네. 구속이 됐고요. 네. 예, 이 외제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 법원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아하. 도망의 우려도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결국엔 발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장실질심사는 다행히도 이 피의자가 세상에 저거 예, 보세요. 진짜. 모든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10분 만에 마쳤고요. 어우. 지금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죄. 이에 음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물에 취해가지고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 또 당연하게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 해당 남성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시에 저 차량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는지요. 영상 보시면요. 앞서 교차로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최초 충돌한 게 바로 여기 앞에 보이세요. 오토바이였습니다. 좌회전을 하는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고요. 세상에 너무너무 끔찍해서 저희가 다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요. 오토바이고 날아가 운전자도 세상에 현장에서 상당 거리를 날아간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오토바이는 온데간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절반이 반토막이 났고요. 이게 가해 차량입니다. 이게 외제차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하재건 평론가님, 예.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건데 저 차량이 저 당시에 한 160m 정도를 3초 만에 이동했다고 하는데 와. 그 속도가 최소 시속 140km는 될 것이다. 세상에. 시속 140km면은 성인 야구 선수 투수가 공을 던질 때 나오는 정도 속도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속도로 시내를 운행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한 속도의 3배 가까이 빠르게 지금 운행을 한 것인데 네. 문제는 저 도로에서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는다. 아하, 그게 뭐예요? 스키드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고 소리가 나면서 도로에 까맣게 타이어 자국이 남잖아요. 네. 그 자국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목격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 브레이크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엔진 소리가 났다. 왱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러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 아니냐. 아하.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엔진 굉음,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아닌 엔진 굉음, 그리고 충돌 이후에요. 목격자분 얘기는요. 저 가해 차량이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았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저 가해 차량의 사고 원인이 무슨 졸음운전이었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아닙니다. 일단 이제 저쪽에서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은 일단 접촉 사고 나고 난 뒤에 빨리 달려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이고 제일 먼저는 접촉 사고 다른 차하고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접촉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면허도 있었고 음주도 아니었고 수배자도 아니었는데 보통 일반적인 운전자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이제 좀 어떤 마약 관련이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차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저렇게 사고 난 뒤에도 멀쩡하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하하. 경찰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 마약과 관련된 그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왜 내가 이걸 갖다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어떤 안에서 60개나
통장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조사하겠다 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마약을 갖다가 실제로 흡입을 하고 운전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고 전 차 안에서 동승자가 소지를 하고 있던 그 마약을 건네받아 가지고 그 대마초를 갖다 흡입을 하고 환각 질주를 했다라고 어허.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경찰이 이 그 마약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이 그 교통사고 이외에도 운전자와 그리고 이 동승자의 그 마약 유입 경로에 대해서 현재 폭넓게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전자에게 대마초를 건넸다는 동승자도 책임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상배 변호사님. 이 경찰이 동승자에게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상 음주운전 방조 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방조가 인정되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운전 직전에 차 안에서 직접 대마를 건넸고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대마를 흡입해 운전하게 한 것 자체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방조가 적용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이른바 윤창호법 방조 혐의 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마약을 소지한 것 자체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죠. 동승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사건, 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사망케 한 의붓 엄마 사건, 정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바로 그때 신고 후에 구조대와 경찰이 왔을 때 저렇게 걱정하는 듯이 엘리베이터 타고 나왔던 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이 어제 1심이 그제 나왔습니다.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 동거남의 9살 된 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살인이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 유추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이 아이가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아울러 친부가 이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따로 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흔적이 남지 않게 폭행할 방법을 연구하다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 아이에 대한 동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날 1심 선고가 진행이 됐던 이 재판정이 눈물바다가 됐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네, 이 해당 재판을 담당한 최대원 형사 1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던 도중 여러 차례 눈물을 참으면서 흐느꼈습니다. 아하. 그 판결문 내용을 조금 전달해 드리자면 네네. 피해자는 단지 9살의 어린 아이였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꿈이 경찰관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경찰관을 꿈꾸는 아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피의자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하. 마지막까지 이 피의자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고통스러워했고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그 흔한 가족끼리 하는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이 피의자에 의해 왕따로 생활하다가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이런 부분도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친모를 비롯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석한 2명의 판사도 함께 눈물을 참느라 연신 눈을 깜빡이고 다수의 방청객들도 이 판결문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의붓 엄마였지만 의붓 엄마가 아닌 친엄마라고 아이는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으로 그 여행 가방에 가두고 그야말로 짓눌렀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요, 차마 이 하늘에 있는 아이한테 더 마음 아프게 할까 봐, 그리고 유족분들 마음 아플까 봐 말 못하겠어요. 정말 아이를 저 작은 여행 가방에 가둬놓고 어른의 체중으로 마구마구 짓눌렀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그 아이는 9살짜리 아이는 마지막까지 엄마 살려주세요 그랬을 수도 몰라요. 사람입니까?
징역 22년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의 원통함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죽었는데 22년이면은 항소를 해서 만약에 양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아기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유족들의 마음 정말 오죽하겠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네, 사실 그 아이를 죽게끔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잔혹했어요. 뭐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아이가 막힌다라고 하는데 헤어드라이기의 그 뜨거운 바람을 안에 집어넣었다. 뭐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을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인데요. 이 숨진 아동의 친엄마의 이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이 나는 것이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 1심에서 뭐 22년이 되면은 뭐 2심으로 가고 이렇게 된다면 뭐 또 감경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적어도 이 40대 여성이 나중에 한 60대 정도 또는 그 이전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가족들과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적어도 이 아동 학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살인 형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그 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인 분노가 현재 설득력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계모 40대 여성입니다. 지난번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이 아빠도 학대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왜 학대를 하신 거죠?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겠죠. 그런데 저게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배 변호사님. 이 40대 여성은 1심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살인이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나 폭행치사 정도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살인 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22년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주장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고인이 항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검사는 아마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9살 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켜주지 못한 우리 사회가, 우리 어른이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자, 이 사건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